어떤 주택이 명당이고 어떤 주택이 흉당입니까? 첫째가 주택 중에 명당과 흉당을 구분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 그게 기본적으로 명당으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명당, 그거는 명당 구조지 명당은 아니에요. 명당은 이 지맥이 혈까지 배산임수가 되면서 자청력 우백호가 완전하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지맥 자체가 명당 혈이 흐를 때 그걸 명당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청력 우백호도 좋고 배산임수도 좋은데 안타깝게도 흉당혈에 있으면 그걸 명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흉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흉당에 있으면 아무리 배산임수, 자청력 우백호, 안산이 잘 맞춰져도 그것을 명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쉬운 얘기로 어떤 집에 갔더니 저는 그 집에 가서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어요 라고 딱 하거든요. 그런 자리는 배산임수 자리는 보편적으로 제복도 많이 들어와요. 그 문이나 이런 형태만 잘 맞추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명당이라 하면 첫째가 세 가지가 다 갖춰줘야 돼요. 첫째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가 가족이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맞출 수 있는 터가 쉬운 예로 보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명당에서만은 그게 맞춰져요. 명당은 배산임수이면서도 지맥이 혈이 있어야 되고 또 혈이 있으면 도로가 감아줘야 돼요. 또 도로가 감아지면 물이 감아줘야 돼요. 또 물이 감아주면 주변에 자청력 우백호가 내 집을 감아줘야 돼요. 곧 겹겹이 보호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자리를 옮기고요. 집 구조, 명당 구조는 첫째가 산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감아주는 이건 정확한 명당도예요. 이건 명당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혈이라는 거예요. 혈.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흘러요. 합수가 되고 나가요. 어떨 때는 이쪽에서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물 방위가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명당도예요. 그리고 자체가 여기에서 또 요 산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산에서 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가서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걸 책으로 쳐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는 우백호, 여기는 자청력. 그럼 집을 어디다 져야 될까요? 마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 집터들 형성된 데가 부여가 아주 공부하기 좋은 터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실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진 데를 가요. 그 마을이. 그럼 여기에서 마을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 안산이요. 요거는 주산이요. 이걸 바로 배산임수라고 그래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이것을 배산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집은 바로 여기다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택일 때 형성돼요. 양택. 음택하고 양택은 틀려요. 음택은 묘자리를 두는 곳이고 양택은 음택보다 이 대지가 이 혈맥이 엄청 강해요. 음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혈이 10자 정도 30자까지 나와요. 그런데 양택들은 그 혈이 더 커요. 양택들은 거의 100m. 제가 최고 긴 혈을 봤을 때는 2km까지 봤어요. 나중에 실제 기도하러 거기를 갈 거예요. 세종시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혈을 봤더니 자미원 자리가 저 176m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미원 자리보다도 혈이 더 컸어요. 거기는 세종시에 거의 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 하나 자체가 완전한 명당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세종시 관청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직관들이 그걸 못 보고 잘못 형태로 만들어낸 거예요. 현재 세종시는 유리 건물로 졌잖아요. 예를 들면 유리 건물로 졌을 때 전쟁 났을 때 빠바바방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 세금을 아예 개똥으로 알아요. 현 정부가 그 관청 졌을 때
유리로 건물을 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관청 건물들을 유리로 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 손실이 높고 냉 손실이 높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잔뜩 떼고 겨울에 보일러 엄청 떼고 그 세금 누구 돈이요? 누구 돈인데 왜 함부로 써요? 정부 자체가. 안 그래요? 세금을 거두면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껴 쓰지 않고 공짜다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관청들은 대체적으로 돌로 져야 되고 시멘트로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손실이 최대한대로 없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혈에서 이 관청을 져야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막 지방자치나 이런 게 다 국민 세금들을 다 개판으로 써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양택은 혈이 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양택 혈이 있을 때는 대대수가 집을 이 양택에다가 안 줘요. 왜 안 질까요? 혈이 있을 때는 집을 다 이런 식으로 져버려요.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왜 본혈에다가 집을 안 질까요? 이게 바로 이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산이라, 수호산에는 절대로 몇 자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수호산에 몇 자리가 들어오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른들이 그걸 알아갖고 수호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꼭 누가 몇 자리를 도둑면을 써놔요. 그럼 그거 다 빨리 파헤쳐갖고 그 몇 자리를 빼내버려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다고 보셔요? 나중에 거기도 갈 거거든요. 그 마곡사에 있어요. 마곡사에 군항지라는 데가 있어요. 군항지 가면 요 정도 되는 이 돌로 쫙 사각형으로 깔아놨어요. 거기 몇 자리 못 쓰게. 왜? 거기가 군항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래 몇 자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천에도 주혈이 있었어요. 혈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다 몇 자리를 쓰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다 끄집어내요. 왜? 그 몇 자리를 쓰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혈자리에서 이 물이에요. 수.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있는데 풍수에서 수라는 것은 삼수가 있어요. 삼수가 뭐일까요? 중요하잖아요. 삼수. 첫째가 삼수는 하나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뭘까요? 길이에요. 길. 그 다음에 뭘까요? 바람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1번, 2번, 3번이에요. 길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바람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순서니까. 그 다음에 길이겠죠. 물 다음에 필요한 게 길이에요. 바람이 없어도 길 없으면 못 살아요. 더 힘들죠? 개고생하죠. 옛날에 산 중턱에 있는 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등산 같은 거 갔을 때 그 대피소 같은 데 길이 없잖아요. 거기 막 음료수도 어떻게 갖고 다녀요? 등짐으로 가죠. 그런데 길이 있으면은 차로 한꺼번에 싹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람이요. 그래서 요렇게 대적이면 길이 항시 요런 식으로 또 물길을 따라서 나요. 길이. 그리고 이런 데 다리가 하나 생겼지요. 다리가 요런 식으로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길 따라서 이제 강 따라서 길 나는 거.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까요? 강가 가면 다 보이잖아요. 강 따라서 길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길은 하나로 움직여요. 가는 방향은 약간 틀릴지라도 물이 움직이는 쪽에 길이 항시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곧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밑으로 내려올까요? 조난을 당했을 때 길이 없어요. 물길 따라가요. 가장 기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길 따라서. 물길을 딸다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길이 만나져요. 그런데 또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길도 없는 강으로 가요.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은. 그런데 재수가 더럽게 있는 사람은 딱 따라오다가 길 만났네 하고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물도 없고 길도 없을 때는 어떻게 따라갈까요? 조난당했을 때. 휴대폰에 나경 깔아놓으라고 그랬지 아까. 나경하고요 지도만 있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도 대비로 딱 이렇게 맞춰버리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나경 꼭 깔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도 없으면 또 안 돼요. 바람은 항시 낮에는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꼭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밤에는 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 시간은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평상시 보면은 오후 5시, 그 다음에 오전 5시 정도에 이루어져요.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보면 오전 5시에는 바람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오후 5시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산에 사셨다던가 농사를 지면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저도 풍수할 때 보면 저녁 늦게 풍수를 하다 보면 꼭 5시 정도에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와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고 이 자척령 500호를 따라서 만들어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을 졌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명당인데 혈이에요. 혈 자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터에서 명당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배산, 임수. 수잖이 여기가 수. 임수는 삼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삼수. 첫째가 물, 길, 바람. 배산 임수이면서도 이게 고루고루 갖춰지고 편중 없이 맞춰야지만 이게 배산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시골에 있을 때요. 도시에 있을 때는 어떠냐? 이 도시에는 산이 없잖아요. 그럼 배산 임수를 어떻게 맞출까요? 높은 건물로 맞춰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높은 건물도 없어요. 그럼 배산 임수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배산 임수는 빠져요. 도시는. 높은 건물 말고 내 집 하나 딱 이 넓은 대지에 이렇게 넓은 대지에 집이 하나가 딱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산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배산 임수를 안 맞춰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맞출까요? 아무리 배산 임수가 없어도 꼭 갖고 있는 건 삼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첫째가 집을 2개를 그리고 할게요.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감아줘요. 그리고 한 집은 요렇게 수가 한 집은 요렇게 감아줘요. 어디가 명당일까요? 감아줍니다. 왜? 모르죠? 물이 감아주는 곳하고 물이 치고 가는 쪽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물이 감아주는 데는 여기에 모래가 잔뜩 쌓여요. 이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때리는 집은 여기에는 모래가 없어요. 여기에 오히려 여기에 쌓여요. 여기에. 모래가 쌓이냐 안 쌓이냐로 명당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첫째 내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물이 있을 때는 모래가 쌓이는 쪽을 집을 사야 돼요. 그런데 모래가 안 쌓이는 집은 여기를 계속해서 때려버리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래 안 쌓이는 곳이 경치가 더 좋을까요? 모래 쌓인 데가 경치가 더 좋을까요? 안 쌓인 데가 경치가 더 좋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산 쪽이나 이럴 때 경치 좋은 데서 닭백숙을 먹지요. 바위가 있는 쪽. 절경이잖아요. 절경일수록 두드려 맞아요. 절경일수록 흉단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행 가다가 굶어 죽는다, 여행 가다 살 맞는다 하는 게 절경이 좋은 데로 갔더니 두드려 맞더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절경을 여기서 요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요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절경을 위에서 아래로요? 여기서 보면 절경을 볼 땐 이 절경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요. 할 때는 명당에서 보는 거예요. 명당에서 흉당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흉당에서 명당을 보면 아주 포근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당에서 흉당을 바라보면 아주 절경이 이쁘고 흉당에서 명당을 보면 아주 포근해요.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이에요. 절경은 아름답지가 않은데 사계절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집, 이건 여행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은 이 집이냐 이 집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액당이요, 여기는 명당이요. 그 다음에 갖춰진 게 뭐냐면 길이요. 이렇게 감아주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요. 이건 다리요. 이제 그 다음에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길도 다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길. 이것도 길이요. 그럼 이 집은 이렇게 갈 때 때려버리죠. 이 집은 이렇게 가더라도 감아주죠. 어디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날까요? 집을 딱 졌더니 집을 맨날 차들이 박는 거예요. 어느 집이 가장 많이 박을 거예요? 찍으면 안 돼요. 사고 가장 많이 나는 집은 귀신터가 아닌 이상은 이 집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요 앞으로 가서 치일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했을 때 칠 확률은 집이 더 적어요. 이렇게 해서 칠 확률도 더 적고. 그 다음에 바람이요. 대다수가 보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산이 없을 때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요? 뭐 따라서 갈까요? 다 물과 길 따라서 가요. 바람은 물길 따라 길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을 때는 산이 만들어내요. 산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바람은 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 없어요. 항시 산골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골은 꼭 물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산골은. 그래서 바로 바람도 감아주는 바람이 좋은 바람이고, 이렇게 치는 바람은 아주 나쁜 바람이에요. 특히 물 따라서 치는 바람을 가장 경계하세요. 물 따라서 치는 바람이 왜 경계를 해야 될까요? 물 따라서 치는 집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겨울에 여기 물이 얼었잖아요. 얼으니까 물 따라서 얼은 그 물기를 슉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냉이 더 들어오겠지요. 더 춥겠지요. 그러면 습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물은 뭘 상징할까요? 풍수나 모든 사주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삼재예요. 물은 뭘 따질까 이게? 병이에요. 병이 잘 들어오는지, 병이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길은 뭘 상징할까요? 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기 흉당집은, 액당집은 차가 다니면서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300mm, 400mm가 내리면 여기가 쓸려 나가서 이 집이 주저앉지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뭐를 할까요? 우한, 풍파요. 이 세 가지를 다 맞는 집, 재수 드럽게 없겠죠. 자유? 그러니까 바로 바람이 안 맞으면서 요 집은 살게 되면, 남양에다가 이런 집은 바람이 내려와도 집터를 안 때려요. 그죠? 겨울에 바람이 아무리 세게 내려와도 이 집터는 보호를 받아요. 바람이 보호를 받아요. 또 먼지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물이 있으면 습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들을 일단은 안 보이는 형태가 막아주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도 막아줘요. 풍을 뭘로 막죠? 바람을 막을 때 뭘로 막죠? 가장 기본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막죠? 흙으로 막아요. 담을 쌓는다든가. 그 다음에 뭘로 막죠? 이열치열. 더위는 더위로 잡아라. 물은 물로 잡아라. 아무리 이런 도로도 보면 어떤 형태로 이 집을 잡을 것인가 라고 보면 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로를 여기다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치는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도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치는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차점이라. 교차로가 있는 도로하고 교차로가 없는 도로하고 달릴 때 어떤 도로를 더 주의할까요? 교차로가 있으면 어떤 차든 갈 때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조심을 해. 일단 사이코였을 때만 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갈 때 여기서 차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정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열치열. 그래서 길은 길로 막는다, 물은 물로 막는다, 바람은 바람으로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아무리 여기서 치고 올라와도 어떻게 막을까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여기 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바람을 들어오게 하면 돼요. 바람을 들여오면 바람을 때려버리잖아요. 여기서요. 그래서 바로 이 삼수가 엄청나게 이 집터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집터에는 삼수터가 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요. 삼수터가 수가 감아주고 도로가 길이 감아주고, 그 다음에 바람은 자연스레 이게 통하는 거예요. 바람은요. 여기에서 바로 명당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당혈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명당이지, 흉당일 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흉당. 이게 다 감아주면서도 흉당이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 때 몇 프로가 명당이 있을 거라고 보셔요. 우리가 사는 집터에 보면 100%를 가정했을 때 10%만 명당이에요. 나머지 90%는 흉당이에요. 그러면은 명당에 살 확률이 높을까요? 흉당에서 살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 흉당에서 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집터 자체가. 그럼 이 흉당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어서 살아야지. 막어도 되는 집터가 있고 막어도 안 되는 집터가 있어요. 바로 삼수가 명당 수처럼 형성이 됐고 명당처럼 돼 있는 곳은 혀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수가 액당으로 돼 있으면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매루꾼들하고 실제 진짜 지관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진짜 지관들은 이 삼수가 다 확인이 된 다음에 명당을 눌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삼수가 안 좋을 때는 명당을 누른다 했을 때 가능할까요? 사는 집은 명당이어도 삼수가 때려버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명당에 사는데 왜 사고가 잘 납니까? 나는 명당인데 왜 계속 아픕니까? 명당에 살면 안 아파야죠. 나는 명당에 사는데 왜 계속 집안에 우환이 쌓이고 풍파가 쌓입니까? 그럼 어떻게 막을까 이 집을? 그래서 바로 생겨난 게 어떤 집터가 있을까요? 만약에 바람이 이쪽으로 세게 불어요. 그럼 집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첫째가 기역자집을 져야죠. 기역자집. 왜 그럴까요? 바람 넣게. 그렇죠. 바람을 막아야죠.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절대 기역자집은 북서에서 부는 바람은 절대 금해야 돼요. 만약에 북서에서 부는 바람일 땐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가장 완벽한 집은 이걸 기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니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기역이라고 그냥 하죠. 역기역. 왜? 바람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하면 다 튕겨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여름에 태풍 불 때 휘잉 하고 불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다 조그마하게 하나 놔둬야 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디귿자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정면으로 태풍이 때릴 때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대문을 놓는 거예요. 담에다가 놓고 대문. 이런 풍수도가 다 완벽하게 거쳐졌죠. 왜 담을 없애자는 운동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할까요? 실제 바람이 심하고 풍파가 심한 집일수록 대문은 꼭 갖춰줘야 돼요. 도둑이 없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바람 풍향에 영향이 안 받는 그런 터는 이 대문이 없어도 돼요. 제주도가 대문. 제주도는 꼭 대문이 있어야 돼요. 그 대문이요. 담도 있어야 되고. 담은 돌다리인데 문이 대문이요. 거기 어떻게 해요? 제주도 가보시면 어떻게 해놨어요? 태풍 불까봐 초가집에 줄을 주렁주렁 메꿔놨죠.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제주도 집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람이 많은 곳일수록 추위가 심한 곳일수록 다 낮춰져요. 그 다음에 더울수록 집을 높게 지는 거예요. 태풍의 영향이 없을수록 집은 다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딱 집을 보면 높은 집이다 하면은 1층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1층 높이가 높다 하면 아 여기는 바람 피해가 없는 지방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편안하고 포근한데 집이 낮구나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바람이 심하고 겨울에 엄청 춥구나. 딱 가면 일본 같은 데 고정 건축은 이렇게 비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딱 봤을 때.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세모가 각이 많이 진 집은 첫째가 눈이 많이 내린다던가 비가 많이 내린다 하는 집이 다 이렇게 세모가 경사가 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초가집처럼 이렇게 둥글하고 원만한 둥글한 데는 비바람이 거의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이 집을 어떤 집이 명당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배산임수가 없을 때는 꼭 물, 길, 바람이 감아주는 곳이 항시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주는 곳. 치는 곳은 안 좋다. 이해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막걸리들 다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꾸벅꾸벅 다 졸리시고.